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3월 모의고사도 보고 새학년이 된 지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고3 담임 맡으셨잖아요. 네. 우리 수험생들 학기 초에 겪고 있는 고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한두 가지로 고민을 찝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1등하는 학생들도 고민이 있는 거고 꼴등하는 학생들도 고민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기 초 돼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아마 그 가운데도 그냥 미래에 대한 그 불투명함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과정에 충실할 때고 고민은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정말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그 고민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정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우리 학생들 어떤 고민들 나누고 있을까 네. 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예, 예. 아무래도 자기한테 맞는 전형이 뭘까를 가장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뭐 학생부 종합전형은 중요한 게 서류평가인데요. 서류평가라는 것이 결국 이제 교과와 비교과가 합쳐져 있는 건데 교과와 비교과는 결국은 이 교내 활동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과 성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교과 성적에서는 올리는 방법은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서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적극성을 좀 띠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좀 했으면 그렇게 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는데요. 상담을 해보면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안성환 선생님, 논술 전형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일단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는 논술 전형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수능이랑 가장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학생들이 자신의 모평 성적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성향들이 되게 강하고요. 예. 그래서 자신의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최저라는 어감이 좀 매우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정시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 수능 공부를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해 볼게요.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외식 여행 관련 마케터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9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8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외식, 여행, 마케터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그리고 정시,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정시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외식 여행 관련 마케터를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고2인데 좀 특별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식이나 여행 관련 마케터를 희망하고 있어요. 어머니 근데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네. 신청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프로그램을 자주 보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저도 고2가 되면 항상 한번 이제 의뢰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자, 오늘 상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이정영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예, 우리 학생이 외식과 여행, 네. 뭐 저도 참 좋아하는 네, 그런 것들, 누구나 좋아하는. 네, 누구나 네. 좋아하는 것을 좀 꿈꾸고 있는데요. 이정영 선생님, 우리 학생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예. 아무래도 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마케터인데 뭐 외식과 그리고 뭐 여행 이런 쪽을 좀 좋아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제가 성적과 그 모의고사 성적을 좀 봤더니 보통은 뭐 성적이 좋으면 모의고사 성적이 좀 떨어지고 또는 모의고사 성적이 좋으면 또 뭐 성적이 떨어진다 이래야 되는데 네. 모의고사 성적과 뭐 내신 성적이 거의 일치하는 그러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좀 이렇게 좀 그 일반계 고등학교이면서도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또 재학 중인 그러한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 마케터라는 그 작업이 그 워낙 또 광범위하거든요. 분야 자체가. 그래서 그나마 어떤 외식과 그리고 어떤 그 여행 쪽에 좀 관련이 있다는 쪽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교과와 수능 이제 별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냐 정시냐 헷갈릴 것 같은데 선생님 네. 그 네. 경쟁력을 좀 비교를 해주실까요? 예. 그래도 뭐 경쟁력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자체가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준비상으로 우리가 지금 쭉 봤더니 우리가 수시에서 한 70% 정도 그리고 정시에서 한 30%에서 평가를 제가 해봤습니다. 네, 수시 70%니까 이제 상당히 수시에 단호하게 네. 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수시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예. 주시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무래도 이제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을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모의고사 성적이거든요. 특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이제 정시에 지원할 경우에 현재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는 조금 판단할 때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다면 당연히 모의고사 성적이 영향력이 없어서 수시 지원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하지만 정시까지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학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 아무래도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정시에서도 경쟁력이 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수시 70으로 보고 정시를 30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네. 순위 될까요? 예. 지금 아무래도 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학년만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판단해 보자면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1순위로 좀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서류평가에서 다주는 교과서는 1학년에 비해서 1학년 1학기 때 성적에 비해서 2학기 성적이 굉장히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머님, 네. 예, 지금 따님이 그 1학년 2학기에 들어 성적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혹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갔나요? 영어를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 혼자 영어를 이제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해서 독서실이나 집에 와서 많이 공부를 하는 걸 보았어요, 제가. 아, 예, 예. 아무래도 마케팅 쪽이다 보니까 영어 공부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마케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성적도 근데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꾸준한 그 수학 성적의 2등급을 유지하고 그리고 네. 교내 그 토요 뭐 경제 동아리 활동 이런 데서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전공과 연계한 그런 교내 활동을 포함해서 교과 성적 향상이 꾸준하게 상승이 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마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1순위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2순위는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이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왜 2순위로 논술 전형을 지금 추천해드리냐면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경쟁자가 아무래도 많거든요.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일단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까지 간다는 그런 전제하에 논술 전형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희망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충족을 시킨다면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 준비를 위해서 별도로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대부분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논술이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다양한 독서 능력 그리고 희망대학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기출 문제 등을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논술에 대한 준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2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해드리고요. 아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확실하게 합격한다는 그러한 그 보장이 지금 약간 좀 아직은 없어요. 아직 이제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보험 차원에서도 이렇게 논술도 함께 준비를 해준다면 아무래도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1순위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 네. 2순위로 이제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모의고사 성적 네. 볼까요?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의 이번 3월 가채점 결과를 보게 되면요, 국어가 원점수 81점으로 해서 3등급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수학 나형이 원점수 63점에 역시 3등급이 예상되고요. 영어는 84점인데요.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80점만 이상이면 이제 2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이 뭐 이건 확정이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26점, 역시 한국사도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4등급 확정이고요. 탐구 영역 2과목인데요. 탐구가 이제 생활과 윤리가 42점에 1등급이 예상되고 윤리와 사상이 16점에 6등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 11월과 3월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계속 3등급을 유지했고요. 수학도 계속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즉 11월 달의 성적이 사실 원점수에 대한 그 절대평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64점이 원점수를 받았는데 그걸 원점수로 이제 환산을 해서 지금 절대평가를 해보면 4등급이 나옵니다. 아마 성적표에는 5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어차피 절대평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4등급이라고 보고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역시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좀 역시 많이 상승이 됐고요. 대신 윤리와 사상을 이번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응시했는데 지난 11월 달에는 일반 사회를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반 사회가 4등급을 받았었고 윤리와 사상 이번에는 6등급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어를 포함해 가지고 제가 전체 평균을 좀 내보니까 한 2.8등급인데요. 지난해 11월 달에 평균이 3.6등급보다 역시 많이 향상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남은 기간이 아직 뭐 충분하니까 국어 영역하고 특히 수학 영역에서 좀 더 시간적 투자를 한다면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뭐 우리 학생 영어도 상승의 맛을 느껴봤으니까 네. 국어, 수학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볼게요. 선생님, 교과 성적부터 봐주실까요? 예. 이것도 참 화면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할게요. 우리 학생의 1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제가 순서로 살펴보면요.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교과는 2등급을 받은 수학입니다. 그리고 사회교과가 2.9등급이고요. 국어와 영어는 모두 3.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수영사 전체 평균이 2.98등급입니다. 네, 학기별 추이도 볼까요? 예, 학기별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면요. 수학 교과 성적은 꾸준하게 2등급을 유지했었고요. 국어와 영어 교과 성적이 1학년 1학기 때 4등급에서 1학년 2학기 때 3등급으로 1등급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이렇게 성적 향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유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 비가 하나 있습니다. 진로 활동이네요. 예, 이정현 선생님, 우리 학생이 아직까지 비교과가 완전히 완성됐다 이렇게 느낌은 좀 없는데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1년을 마친 상태에서 완성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약간 지금 부족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봅니다. 특히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서 교과 경시대 관련 수상이라든가 학업부 수상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약간 아쉽고요. 대신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현재와 같이 이제 토론 동아리라든가 그런 경제 관련 동아리 활동을 이제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봉사 활동도 역시 어떤 일회성에 그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로 활동이나 자유 활동에서는 본인이 진로 희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좀 더 그 마케팅 관련 전공 선배와의 어떤 멘토링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관련 학술 조사를 통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 활동과 제가 말씀드리면 교과 시간 중에 궁금했던 내용 또는 뭐 자료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그런 독서가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의 이제 희망 대학을 보면요, 첫 번째 일지망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순위로는 이제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부 역시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마지막 3순위로는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레오르네상스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희망대학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할 대학은 제가 삼지망 경희대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예, 경희대학교 르네상스 전형을 네. 뽑아주셨는데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 전형 자체가 그 인재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잠재 능력과 학업 성적 능력 두 가지를 봅니다. 즉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잠재 능력은 아직은 완전 보여지진 않았지만 아직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학업 성적 능력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좋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 여기에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제가 화면 분석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 진단 결과를 좀 평가를 해보면 교과 준비도는 제가 별점 3개를 줬고요. 비교과 준비도 역시 별점 3개. 수능 체제는 없어서 이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경희대학교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한꺼번에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레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현재 2018학년 전형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2017학년도 기준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26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5학년도 30명 모집에 19.63대 1이었고요. 2016학년도 지금 작년에는 28명 모집에 22.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그 대학 인재상 중에 세 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인, 창조인, 문화인이라는 이러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먼저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과 인성 면적 30으로 해서 최종 학생을 선발합니다. 평가 방법은 서류 평가를 보게 되면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데 제출되는 서류가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되고요. 교사 추천서는 선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교사 추천서도 거의 다 제출합니다. 어떤 평가 항목으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 역량과 학업 성적 역량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히 학업 성적의 부분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교과 성적이 당연히 좋아야 될 것이고 잠재 역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떤 그 마케터로서의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충분히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인성 면접인데요. 2인의 면접관이 약 10분 정도로 실시를 합니다. 근데 대기실에서 한 10분 정도 공통 질문을 내용을 공개를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제 그런 점이 약간 특징적이고요. 공통 질문도 있고 어떤 개별 질문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좀 준비를 해준다면 아마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작년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2015학년도 입시 결과를 좀 보게 되면요. 제가 그거 봤더니 추가 합격된 인원이 15명이었고요. 사실 그 언론정보학과가 속해 있는 데가 정경대학인데 정경대학의 합격자 평균 내신 등을 보니까 약 2.14등급으로 우리 학생보다는 성적이 조금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가 고르게 우수한 학생한테는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동아리라든가 수상실적,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반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공 관련 활동도 하면서 수상도 할 수 있으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전형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해볼만하다, 도전해볼만하다라고 선생님께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전형 한번 살펴볼게요. 어딘가요? 예, 뭐 우리 학생을 위한 제가 추천 전형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냥 한번 판단해봤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에 르꼬르동블루라는 그런 외식 경영 전공 학과가 있습니다. 역시 숙명 미래 리더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7명으로 올해 7명을 선발하고요. 역시 2년간 경쟁률을 보니까 2015학년도에 6명 모집에 7.67대 1, 그리고 작년도에 7명 모집에 7.14대 1로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원 자격은 3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가 하고요. 보통 소통과 협력, 그리고 나눔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고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 개발을 해온 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 자격을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1단계에서 역시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1단계 성적은 40%밖에 반영하지 않지만 면접을 60%를 반영해서 2단계에 가게 되면 면접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요. 서류 평가를 역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제출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과 자기소개서만 하면 됩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학업 수행 능력, 그리고 리더십이라든가 팔로우십 같은,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학생부라든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면접도 역시 2인의 면접관이 약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내외로 실시를 하는데요. 종합적인 사고력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으로 실시를 한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역시 수능 체제는 없고요. 역시 올해 건 작년도 건 없고요. 재작년 2015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니까 추가 합격된 인원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 분포를 제가 봤더니 한 1.8등급에서 2.6등급 정도 됩니다. 역시 우리 학생보다는 조금 더 높은데 거의 그래도 아까 경희대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근사치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역시 교과와 비교과가 고르게 우수한 학생이 역시 유리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제가 여기를 지금 추천해드린 이유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자 하는 그런 학과 커리큘럼이 희망 진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커리큘럼 다 찾아봤어요. 교육과정을.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자 하는 뭐 외식이라든가 여행 그런 그쪽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러한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꾸준히 자신의 어떤 적성을 개발해온 학생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1단계만 서류를 통과하면 면접의 영향력이 큰 이 전형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2학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앞으로 좀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네. 학생부 관리, 우리 학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예.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종합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와 비교과 균형 잡힌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학생부 교과 쪽에서 한번 볼게요. 숙명여대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 전공 숙명 미래 리더 전형인데요. 제가 목표 등급은 전체 한 2등급 정도 잡아봤습니다. 특히 이 수학은 2등급이니까 저기서 또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사회가 아까 2.9등급이었고 수학이 국어나 영어가 3등급까지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등급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다면 전체 평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합격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교과인데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경시 대회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이라든가 또는 경제 또는 그 외에도 학업우수상 같은 상을 받으면 좀 더 얘가 교과 성적도 같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 아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활동에서 특히 이제 마케팅 관련 또 진로와 그런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학술조사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동아리 활동도 지금 현재처럼만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토론이라든가 경제 동아리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고요. 봉사활동은 역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는데 특히나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왜 하느냐? 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입니다. 진로활동은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선배님 중에 어떤 멘토링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선배와 멘토링 같은 그런 걸 해주면 좀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독서활동인데요.
마케팅 관련, 그 전공 관련 독서도 좀 하면서 다양한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이제 생활 로드맵까지 짜주셨는데요. 어머니 이렇게 상담 받아보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예, 저희 학교에는 교내 활동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교내 대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가 열심히 참여는 하고 있는데 예. 수상 실적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학생부에 이제 올릴 만한 그런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교내 대회 나가서 하신 상을 받으면 다 좋겠지만 그 참여의 의미를 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과 우수상을 받으면 상당히 그건 좋은 거고 교내 대회를 나가는데 상을 못 받으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여했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교내 대회 참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얼마큼 노력을 했고 또는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만큼의 충분한 교내 활동이 되어야 되고요.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능력입니다. 학업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본인 스스로 호기심이라든가 또는 탐구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활동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상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너무 잘 알려주셔서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학생이랑 같이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이제 2학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